간호사님, 지금 못 들어가요. 저리 비켜봐요. 나 꼭 아버지 얼굴 봐야 해요. 새벽 4시 응급 상황으로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병동 간호사 송나는 눈물을 머금고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무엇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도 아닌 분의 응급 상황을 듣고 이리도 황급히 달려왔을까요? 사연 곧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전화벨이 울린 건 회의실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직후였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형님이었죠. 평소 연락이 뜸한 형이 이 시간에 전화를 한다는 게 이상했지만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쏟아지는 것 같았죠. 형은 다급하게 병원 이름과 위치를 알려줬고 저는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팀장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분은 제 얼굴색을 보고는 더 묻지 않았죠. 저는 가방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회사를 뛰쳐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도 없어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발이 꼬여 넘어질 뻔했습니다. 택시를 잡으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기사님께 병원 이름을 말하는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한 번 더 또박또박 말씀드리고 나서야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답답하게 느껴졌을 도심의 정체가 오늘따라 더 견딜 수 없었죠. 신호등 하나하나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차올랐고 입술은 바짝 말라갔습니다. 문득 지난주 아버지와 나눴던 짧은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주말에 한번 집에 들르라고 하셨지만 저는 프로젝트가 바쁘다며 다음에 가겠다고 했었죠. 그게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습니다. 35해를 살아오며 일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건축 설계사로서 커리어를 쌓는 것에만 몰두했고 가족과의 시간은 늘 뒷전이었죠. 명절에 잠깐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였고 평소엔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도 버거워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형과 형수님을 발견했고 형의 붉어진 눈가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형은 제 어깨를 잡으며 괜찮다고 수술은 잘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말에 저는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은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골절, 뇌출혈, 경과 관찰.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였죠. 그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만이 간신히 제 의식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중환자실 면회는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했습니다. 저는 형과 함께 면회 시간을 기다리며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복도를 오가는 의료진들의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첫 면회 시간이 되어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온몸의 관과 선이 연결된 아버지의 모습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다고 믿었던 아버지가 저렇게 작고 연약해 보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면회 시간은 10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대답 없는 아버지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형은 내일 다시 오겠다며 먼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형수님의 사정을 이해했기에 저는 병원에 남기로 했습니다. 중환자실 밖 보호자 대기실에서 밤을 보내기로 한 거죠. 자정이 넘은 시각,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멍하니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흰색 간호복을 입은 한 여성이 차트를 들고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름표에는 송란이라고 적혀 있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 간호사가 중환자실에서 나오며 제 쪽을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냐고 묻는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아버지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송란 씨의 눈빛이 유난히 따뜻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전문가의 눈빛이면서도 어딘가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죠.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고 그녀는 부담 갖지 말라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송란 씨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진 후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낯선 병원에서 맞이한 긴 밤이었지만 그 짧은 만남이 묘하게 제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복도 의자에서 얕은 잠을 깬 채 눈을 떴습니다. 목이 뻐근하고 온몸이 무거웠지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아버지였습니다. 서둘러 세면장에서 얼굴을 씻고 중환자실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전 면회 시간에 들어간 중환자실에서 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고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이 오전 중에 도착했고 우리는 교대로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점심때쯤 저는 형에게 말했습니다.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당분간 병원에 상주하겠다고요. 형은 처음엔 말렸습니다. 제 일도 중요하다고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형만 부모님을 돌봐왔습니다. 저는 이를 핑계로 늘 뒤로 물러나 있었죠. 이번만큼은 제가 책임지고 싶었습니다. 형은 제 단호한 표정을 보더니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걸어 팀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팀장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한 달간 휴직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편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이게 맞는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버지는 일반 중환자실에서 외과 중환자실로 옮겨지셨습니다.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계신다는 의미였죠. 의사 선생님은 일주일 정도 더 지켜본 후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복도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가자 복도는 한산해졌고 간간히 의료진들만 지나다닐 뿐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는 노트북을 펼쳐 밀린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송란 씨였습니다. 그녀는 차트를 들고 중환자실로 들어가려다
저를 발견하고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환자분 아드님이시죠? 아직도 여기 계시네요. 송란 씨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습관이 됐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보호자분도 건강 챙기셔야 해요. 이렇게 무리하시면 나중에 쓰러지실 수 있어요. 그녀의 말투는 꾸짖는 것 같으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솔직히 제 건강 따위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송란 씨는 한숨을 쉬더니 차트를 내려놓고 말을 이었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많이 좋아지고 계세요. 오늘 활력 징후도 안정적이었고 내일쯤이면 의식도 돌아오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고 송란 씨는 이게 제 일이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히 업무적인 차원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송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보온병을 하나 건넸습니다. 따뜻한 차라고 했습니다. 야간 근무하며 마시려고 준비한 거라고 제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했죠. 저는 사양했지만 그녀는 이미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보온병 뚜껑을 열자 구수한 보리차 향이 올라왔습니다. 한 모금 마시니 목구멍으로 따뜻함이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송란 씨는 야간 근무 때마다 중환자실을 드나들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녀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처음엔 짧은 인사만 나눴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면회 시간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눈을 뜨고 계셨고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으셨지만 힘들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고,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야 할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날 밤 송란 씨에게 아버지가 깨어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녀는 정말 다행이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가슴 한편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마움과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일주일째 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지셨습니다. 40이 인실이었지만 중환자실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저는 병실 옆 보호자 침대에서 잘 수 있게 됐고 조금은 편하게 아버지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송란 씨도 같은 층 병동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자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출근길에 들른다며 아버지 병실에 들러 안부를 물었고 저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송란 씨가 평소보다 늦게 병실에 들렀습니다. 오늘 환자가 많아서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산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그동안 받은 걸 조금이나마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송란 씨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제가 권하자 고맙다며 받았습니다. 우리는 병실 밖 복도 벤치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밤 9시 병원은 조용했고 복도에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송란 씨는 간호사가 된 이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오래 계셨는데 그때 만난 간호사 선생님이 너무 멋있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축을 좋아해서 설계사가 됐지만 정작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다고요. 송란 씨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로 돌아와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송란 씨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미소, 따뜻한 눈빛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아버지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지 사흘째 되던 날, 처음으로 휠체어에 앉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재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물리치료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습니다. 아침 8시 저는 아버지를 휠체어에 조심스럽게 모셨습니다. 아버지는 오랜만에 침대 밖으로 나오신다는 사실에 긴장하신 듯 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보이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휠체어를 밀며 복도를 따라 병원 로비로 향했습니다. 로비 한편에는 작은 정원이 보이는 창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아버지를 모시고 앉아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바깥 풍경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창을 비추고 있었고 정원의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밖을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아, 회사는 괜찮겠니?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으셨지만 걱정하는 마음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휴직 처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셨고 저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효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소홀했잖아요.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길이 예전보다 훨씬 약해져 있었지만 전해지는 온기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앉아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아버지를 병실로 모신 후 저는 병원 식당에서 늦은 식사를 했습니다. 혼자 먹는 병원 식사는 맛이 없었지만 끼니를 거를 수는 없었습니다. 송란 씨 말대로 제 건강도 챙겨야 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송란 씨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고 문이 닫히자 좁은 공간 안에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환자분 오늘 휠체어 타셨다면서요. 차트에서 봤어요. 송란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가 바깥 풍경을 보고 좋아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행이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활치료 잘 받으시면 금방 회복하실 거예요. 보호자분도 잘 도와드리고 계시니까요. 그녀의 말에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5층에 도착했고 우리는 함께 내렸습니다. 송란 씨는 간호사실로 향했고 저는 병실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다 말고 문득 용기를 내어 뒤돌아섰습니다. 송란 씨, 그녀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물었습니다. 오늘 퇴근하시면 시간 있으세요? 제가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요. 송란 씨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신세를 많이 졌잖아요.
감사 인사라도 제대로 드리고 싶어요. 송란 씨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 퇴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며 미소를 지었고 그녀도 작게 웃어 보였습니다. 오후 내내 저는 묘하게 들뜬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돌보면서도 자꾸 시계를 확인하게 됐고 형이 저녁에 들렀을 때는 제가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오후 5시 50분 저는 병원 1층 로비 카페 앞에서 송란 씨를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땀이 나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니라는 걸 저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6시 조금 넘어 송란 씨가 나타났습니다. 간호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긴 생머리를 뒤로 묶고 연한 베이지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를, 송란 씨는 카페라테를 주문했습니다. 테이블 너머로 마주 앉으니 어색함이 밀려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나누던 대화와는 다른 긴장감이었습니다. 송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셔서 다행이에요. 보호자분도 정말 열심히 돌보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송란 씨 덕분이에요.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상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됐어요. 그녀는 손을 저으며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송란 씨가 아니었다면 이 힘든 시간을 버티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송란 씨는 간호사 일이 힘들지만 보람 있다고 했습니다. 환자들이 회복해서 퇴원하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건축 설계가 재미있지만 최근 몇 년은 너무 일에만 매달려 살았다고요. 이번 일을 겪으며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송란 씨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도 할머니를 잃고 나서야 후회했다고요. 시간이 흐르며 대화는 더 편안해졌습니다. 서로의 취미, 좋아하는 음식, 주말에 하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송란 씨는 책 읽기를 좋아한다고 했고 저는 가끔 등산을 간다고 말했습니다. 카페를 나올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병원 입구까지 함께 걸어갔고 송란 씨는 내일 또 뵙겠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형은 이미 돌아가고 없었고 아버지는 잠들어 계셨습니다. 저는 보호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송란 씨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건 분명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송란 씨를 향한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들었습니다. 저는 환자 보호자이고 그녀는 간호사였으니까요. 잠들기 전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조급하게 굴지 말자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자고요. 아버지의 회복이 최우선이었고 송란 씨와의 관계는
천천히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재활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으셨고 저는 항상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버지가 조금씩 걷는 연습을 하시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재활 치료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송란 씨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차트를 들고 회진을 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환자분, 오늘도 재활 치료 열심히 하셨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송란 씨는 차트를 확인하더니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만족하고 계신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송란 씨가 아버지 병실에 들러 혈압과 체온을 재는 동안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정원의 나무들이 더욱 붉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에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복도로 나오실래요? 송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따라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 끝 창가 앞에서 그녀가 멈춰 섰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정말 좋아지고 계세요. 이대로면 2주 정도 후에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아쉬움도 밀려왔습니다. 퇴원을 하게 되면 송란 씨를 매일 볼 수 없게 되겠죠. 저는 그 생각을 애써 떨쳐내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송란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분, 요즘 많이 지쳐 보이세요. 제대로 주무시고 계세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요즘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걱정도 있었지만 송란 씨 생각에 밤마다 뒤척이곤 했습니다. 그녀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 옥상에 작은 정원이 있어요. 환자분 주무실 때 가끔 거기 가서 바람 좀 쐬세요. 제가 야간 근무 때 쉬러 가는 곳이에요. 그녀가 알려준 곳은 6층 옥상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송란 씨는 다시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9시쯤 아버지가 잠드신 후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옥상 정원이라고 적힌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옥상 정원은 생각보다 아담하고 아늑했습니다. 벤치 몇 개와 화분에 심어진 작은 나무들이 있었고 난간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송란 씨였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여기 계셨네요. 바람 쐬러 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앉을 자리를 옆으로 비켜주었습니다. 송란 씨는 감사하다는 듯 앉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유난히 힘든 하루였다고 했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시던 환자분이 오늘 돌아가셨어요. 한 달 넘게 정성껏 돌봤는데 이럴 때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어떤 말도 적절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조용히 옆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송란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야경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일을 10년 가까이 했지만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아요. 환자를 보내드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일을 계속하는 건 회복하시는 분들을 볼 때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저는 송란 씨를 바라봤습니다. 밤하늘 아래 그녀의 옆 얼굴은 쓸쓸해 보였지만 동시에 강인해 보였습니다. 환자들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웃어야 하는 그녀가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송란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분들이 송란 씨 같은 간호사를 만나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제 말에 송란 씨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조금 붉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게 미소 지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고요함을 깼습니다. 송란 씨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회진을 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서며 병실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송란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얘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보호자분께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괜히 걱정 끼쳐드린 것 같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송란 씨 덕분에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어요. 언제든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송란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우리는 함께 탔습니다. 5층에서 내리며 송란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 낮 근무해요.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알겠다며 손을 흔들었고 송란 씨도 가볍게 손을 흔들며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병실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니 아버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보호자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송란 씨와 나눈 대화, 그녀의 옆 얼굴, 쓸쓸하면서도 강인했던 그 표정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일부러 늦게 식당에 갔습니다. 송란 씨가 혹시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는데 창가 쪽에 앉아 있는 송란 씨가 보였습니다. 그녀도 저를 발견하고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하며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아침 회진 때 있었던 재미있는 일, 병원 식당 메뉴에 대한 평가, 날씨 이야기까지요. 송란 씨와 함께하는 점심시간은 즐거웠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식당의 소음 속에서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가 좋았습니다. 그녀가 행복해 보일 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판을 반납하며 송란 씨가 말했습니다. 요즘 보호자분 덕분에 병원 생활이 덜 외롭네요. 감사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감사해야 할 일인데 오히려 그녀가 고맙다고 하다니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송란 씨 덕분이에요. 힘든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분명 특별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힘든 시기에 생긴 일시적인 감정인지요. 아버지의 재활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퇴원 날짜가 구체적으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2주 후면 퇴원이 가능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묘한 아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송란 씨를 매일 볼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큰 공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옥상 정원에 올라가 혼자 시간을 보내며 제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실에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불쑥 물으셨습니다. 준혁아, 요즘 표정이 밝아진 것 같구나. 혹시 좋은 일 있니? 저는 당황해서 아무 일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간호사 선생님 말이다. 송란 씨, 좋은 분 같더라. 너한테 관심이 많으시던데.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냥 친절하신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 눈빛에는 응원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송란 씨는 평소보다 늦게 병실에 들렀습니다. 야간 근무가 아닌데도 병원에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퇴근 후 동료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화장을 조금 더 한 것 같았고 옷차림도 신경 쓴 듯 했습니다. 아버지의 차트를 확인하던 송란 씨가 말했습니다. 환자분,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곧 퇴원하시겠네요. 아버지는 고맙다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송란 씨도 환하게 웃으며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송란 씨가 병실을 나가려 할 때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그녀가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송란 씨, 퇴원하고 나서도 연락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송란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저희는 환자분이 퇴원하시면 그걸로 인연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고요. 그녀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왜냐고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송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간호사예요. 환자 보호자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건 직업 윤리상 적절하지 않아요. 병원에서도 그런 일은 권장하지 않고요. 저는 이해한다고 송란 씨 입장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송란 씨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보호자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송란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가 선을 그은 이유를 이해했지만 그게 제 마음을 덜 아프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송란 씨는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에 들를 때도 업무적인 이야기만 하고 금방 나갔고 복도에서 마주쳐도 가볍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식당에서 그녀를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송란 씨의 태도가 단지 직업 윤리 때문인지 아니면 제게 관심이 없어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에 먼저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저는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을 밤 공기는 차가웠고 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송란 씨였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문을 닫고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송란 씨는 저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제가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아서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송란 씨 잘못이 아니라고 제가 선을 넘으려 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힘들어요. 송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밤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을 만나면서 제 마음도 흔들리고 있어요. 그게 더 무서워서 거리를 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일이니까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송란 씨도 같은 마음이었던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송란 씨, 그녀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진심이에요. 이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송란 씨가 없는 내일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송란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녀 옆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송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이 퇴원하실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때까지 저도 제 마음을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그때 다시 얘기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시간을 달라고 한다면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송란 씨는 작게 미소 지으며 옥상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새벽 병원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층 병실에 계시던 환자분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겁니다. 저는 복도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송란 씨도 그 환자를 돌보기 위해 밤새 뛰어다녔습니다. 새벽 4시쯤 환자분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송란 씨는 탈진한 표정으로 간호사실로 들어갔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아침 송란 씨는 퇴근하지 않고 병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샌드위치와 따뜻한 차를 사서 간호사실 앞에 놔뒀습니다. 쪽지 하나와 함께요. 수고하셨어요. 힘내세요라고 적었습니다. 점심 무렵 송란 씨가 병실에 들렀습니다. 그녀는 제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둔 것 잘 먹었다고요. 저는 별것 아니라며 웃었습니다. 송란 씨도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의 어색함은 조금씩 풀렸습니다. 송란 씨는 여전히 신중했지만 예전처럼 저를 완전히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조급하게 굴지 않고 그녀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퇴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송란 씨에게 제 진심을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요. 퇴원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새벽, 저는 아버지의 신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아버지는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을 움켜쥐고 계셨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침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버지, 어디가 아프세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신음만 내셨습니다. 저는 당황한 마음에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곧 당직 간호사가 달려왔고 상황을 파악하더니 즉시 응급 코드를 발령했습니다. 순식간에 의료진들이 병실로 몰려들었고 저는 복도로 밀려났습니다. 송란 씨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저는 무력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들려오는 의료진들의 긴박한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병실에서 나오셨습니다. 심근경색 의심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고요. 저는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응급 침대에 실려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가며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해 보였습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송란 씨였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환자분은 강하신 분이에요. 송란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손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조금이나마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저는 송란 씨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어제 아버지가 좀 피곤해 보이셨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송란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잘못이 아니에요. 심근경색은 갑자기 올 수 있어요. 지금은 환자분을 믿고 기다리는 게 최선이에요. 그녀의 말이 위로가 됐지만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에게 연락을 했고 형은 3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형도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고 형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다행히 큰 혈관이 막힌 건 아니고 응급 처치가 잘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중환자실에서 집중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형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퇴원은 1달 정도 미뤄질 것 같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원 날짜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사하다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오전 면회 시간에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이 또렷하지 않으셨지만 제 목소리에 반응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괜찮다고 곧 나아지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니 송란 씨가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해야 하는데 남아 있었던 겁니다. 환자분 어떠세요? 저는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송란 씨는 다행이라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송란 씨, 이제 퇴근하셔야죠. 밤새 고생하셨는데. 그녀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제 걱정 때문에 남아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송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도 좀 쉬세요. 형님이 계시니까 잠깐 집에 가서 씻고 오시는 게 어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송란 씨는 한숨을 쉬더니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손에 비상연락처가 적힌 쪽지를 쥐어주었습니다. 제 개인 번호예요. 밤에라도 불안하시면 연락하세요. 언제든 달려올게요. 저는 쪽지를 받아들고 송란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과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송란 씨가 퇴근하고 난 후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그녀가 준 쪽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단정한 글씨로 적힌 전화번호를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형수님도 병원에 오셨습니다. 형은 낮 동안 병원을 지키고 저는 밤에 지키기로 했습니다. 형수님이 가져온 도시락을 먹으며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 면회 시간에 다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조금 나아지신 것 같았습니다. 의식도 좀 더 또렷해지셨고 제 손을 약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아, 미안하다. 또 걱정 끼쳤구나. 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꼭 나으셔야 해요. 아버지는 작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병원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잠을 청하려 했지만 눈이 떠졌습니다. 아버지 생각, 송란 씨 생각이 뒤섞여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자정이 넘어 송란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환자분 상태 어떠세요? 보호자분은 좀 쉬고 계세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는 안정적이고 저도 괜찮다고 답장했습니다. 곧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송란 씨였습니다. 목소리 들으니까 전혀 괜찮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송란 씨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갈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안 된다고 쉬셔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이미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후 송란 씨가 중환자실 앞에 나타났습니다. 편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앉으며 보온병을 건넸습니다. 따뜻한 차 마셔요. 진정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보온병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캐모마일 차였습니다. 따뜻함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얼어붙었던 제 몸을 녹였습니다. 송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강하세요. 이번에도 잘 이겨내실 거예요. 그리고 보호자분이 이렇게 곁에 계시잖아요. 그게 환자분께 가장 큰 힘이 될 거예요. 저는 송란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무서워요. 아버지를 잃을까봐. 이제야 제대로 된 아들 노릇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될까봐 두려워요. 송란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보호자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그걸로 충분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송란 씨의 존재만으로도 저는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있어 이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송란 씨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녀가 사라지는 복도 끝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송란 씨는 이미 특별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주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셨고 다행히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다시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일반 병실로 돌아온 아버지는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지셨습니다. 약을 꼬박꼬박 드시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셨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더욱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한시도 방심할 수 없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그 일주일 동안 송란 씨는 거의 매일 밤 병원에 들렀습니다. 퇴근 후에도 쉬는 날에도 들러서 아버지 상태를 확인하고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헌신에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아, 송란 씨한테 고백은 했니? 저는 깜짝 놀라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늙은이 눈에도 다 보인다. 너희 둘 서로 좋아하는 거 왜 망설이고 있니?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송란 씨가 환자 보호자와는 선을 긋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건 핑계다. 진심이면 방법은 있는 법이야. 내가 진심이라면 용기를 내봐라. 아버지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송란 씨에게 제 마음을 제대로 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송란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퇴근 후 시간 있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라고요. 한참 후 송란 씨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오후 6시에 옥상 정원에서 뵐게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오후 내내 긴장했습니다. 아버지를 돌보면서도 자꾸 시계를 확인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연습했습니다. 형이 저녁에 들렀을 때 저는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후 5시 50분 저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직 송란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차올랐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6시 정각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송란 씨였습니다. 그녀는 간호복을 벗고 연한 회색 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송란 씨는 제 옆에 서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송란 씨, 저는 송란 씨를 좋아합니다. 그녀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움인 줄 알았어요. 힘든 시기에 도와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송란 씨가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송란 씨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불안하고 송란 씨 미소를 보지 못하면 하루가 허전해요. 송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송란 씨가 직업 윤리 때문에 고민하신다는 거 알아요. 환자 보호자와 간호사라는 선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요. 그래서 제안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완전히 회복하시고 퇴원하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때까지 저는 환자 보호자로만 남을게요. 하지만 그 후에는 한 남자로서 송란 씨께 다가가도 될까요? 송란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보호자분이 좋아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송란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안쓰러웠어요. 아버지를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병원에 계시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고 위로해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보호자분을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보호자분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무서웠어요. 이게 직업적 선을 넘는 일이라는 것도 알았고, 혹시 보호자분이 병원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생긴 일시적인 감정은 아닐까 걱정도 됐어요. 그래서 거리를 두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저는 송란 씨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송란 씨,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송란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녀도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 송란 씨가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완전히 회복하시고 퇴원하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때까지는 저는 간호사로, 보호자분은 환자 가족으로 남아요.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시작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란 씨의 제안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회복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옥상 정원에서 한참을 함께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을 때 송란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내려가요. 환자분께서 기다리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송란 씨와 함께 옥상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5층에 내릴 때 송란 씨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힘내세요.
환자분이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송란 씨도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연인이 될 수 없지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니 형은 이미 돌아가고 아버지만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더니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얼굴이 환하구나. 잘 됐나 보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빠가 빨리 나아서 퇴원해야겠구나. 내가 제대로 된 연애를 할 수 있게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천천히 회복하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보호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아버지가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더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송란 씨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송란 씨와의 미래를 꿈꾸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백을 나눈 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꾸준한 치료와 재활로 눈에 띄게 회복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번 주 안에 퇴원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2달 반 만에 퇴원이었습니다. 송란 씨와 저는 약속대로 직업적 선을 유지했습니다. 병실에서는 간호사와 환자 보호자로만 대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눈이 마주칠 때면 서로 미소를 주고받았고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퇴원 이틀 전 아버지는 혼자서도 병실 복도를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부축하며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가면 뭐부터 해야 하나? 그동안 밀린 게 많을 텐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제가 당분간 집에서 아버지 돌봐드릴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너도 내일이 있잖니. 회사에도 복귀해야지. 나는 이제 괜찮다. 하지만 저는 이미 회사와 상의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한 달 더 휴직을 연장했고 팀장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곁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퇴원 전날 저녁 송란 씨가 평소보다 늦게 병실에 들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마지막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내일 퇴원하시면 집에서도 꾸준히 약 드시고 재활 운동하셔야 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송란 씨를 바라보셨습니다. 송란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송란 씨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회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송란 씨는 손을 저으며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들도 잘 부탁드려요. 좋은 사람인데 일만 하느라 연애를 못했거든요. 송란 씨의 얼굴이 붉어졌고 저도 당황해서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웃으시며 농담이라고 하셨습니다. 송란 씨도 미소를 지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이곳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지난 2달 반을 떠올렸습니다. 힘들었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송란 씨였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지막 밤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란 씨는 난간 너머 야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환자분이 퇴원하시는 게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워요. 매일 보호자분을 만날 수 없게 되니까요.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더 이상 환자 보호자와 간호사가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란 씨는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고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송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환자분 퇴원하시고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만날까요? 아버지를 집에서 안정시키고 송란 씨도 좀 쉬시고요. 송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송란 씨에게 선물하려고 준비한 목걸이였습니다. 간단한 은색 체인에 작은 하트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습니다. 이거 받아주시겠어요? 그동안 고마웠다는 의미로요. 송란 씨는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목걸이를 꺼내 들여다보더니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송란 씨가 더 예쁘세요.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은색 펜던트가 그녀의 목선에서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는 자정이 넘어서야 옥상을 내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송란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 퇴원하실 때 배웅 못할 것 같아요. 낮 근무라 회진이 있어서요. 저는 괜찮다고 일주일 후에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송란 씨는 작게 미소 지으며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오전, 드디어 퇴원 날이었습니다. 형과 형수님이 일찍 오셨고 우리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2달 반 동안 모인 짐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송란 씨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회진 중이었지만 잠시 멈춰서서 우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환자분, 퇴원 축하드려요. 건강 잘 챙기세요. 아버지는 고맙다며 송란 씨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송란 씨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송란 씨는 손을 저으며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와 저는 잠시 눈이 마주쳤고 말없이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병원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와 송란 씨의 인연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 방을 정리하고 약과 재활 운동 스케줄을 짰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집에서도 꾸준히 회복하셨고 저는 아버지를 돌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송란 씨와는 문자로만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저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송란 씨를 기다렸습니다. 긴장돼서 커피를 주문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2시 정각 카페 문이 열리며 송란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흰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 병원에서 보던 모습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송란 씨는 제 앞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회복 과정,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 서로가 그리웠던 순간들을요. 커피를 다 마시고 우리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져 낙엽이 쌓인 길을 걸으며 저는 조심스럽게 송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도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송란 씨가 물었습니다. 회사에는 언제 복귀하세요? 저는 다음 주부터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안정되셔서 이제는 괜찮을 것 같다고요. 송란 씨는 다행이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질문했습니다. 송란 씨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계속 간호사로 일하면서 언젠가는 호스피스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임종을 앞둔 환자분들을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저는 송란 씨의 꿈을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거라고요. 해가 기울어 갈 때쯤 저는 송란 씨에게 물었습니다. 송란 씨, 제 여자친구가 되어주시겠어요?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공원의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고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은 채 그 순간을 간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송란 씨를 집 근처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저도 행복했다고 말하며 다음 주말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병원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 일상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더니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잘 됐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다. 소중히 해라. 저는 그러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송란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좋은 꿈 꾸세요라고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요. 내일 또 연락해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병원에서의 힘들었던 시간들, 아버지의 고통, 송란 씨와의 만남, 그리고 오늘의 고백까지 모든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송란 씨와 함께할 새로운 시작, 아버지와 함께할 일상, 그리고 다시 시작할 제 일까지 모든 것이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병원에서 시작된 사랑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하얀 복도에서 피어난 인연이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름답게 꽃 피우고 있었습니다.